그러면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뭐 마이너스 상태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나 뭐 걱정은 안 하시나요? 아니 저는 아니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7% 빠지고 왜 이때 돈이 안 들어오지?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그때는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막 시장이 올라갈 때는 돈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가장 투자하기 나쁠 때 돈이 들어오고 가장 투자하기 좋을 때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심리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단순해야 되고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시장의 그 변동성,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브렉시트 어떻고 또 생전 들어오지 못한 그 장기금리가 낮아졌다 이게 이게 무슨 의미지? 또 거기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 월급의 10% 아니면 15% 그리고 내가 이제 60세가 됐을 때 참는다. 아니면 70세까지 투자한다. 그리고 경제가 저는 한 번도 주식 투자를 잠을 못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귀찮은 것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은 있어도 주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골랐을 때는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보통 가치 투자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런 기준에 와서 기업을 선택하실 때 그 기업의 상황이 모든 사람이 야 이건 정말 좋은 기업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상태의 기업인가요? 아니면 남들은 아직 그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채시고 먼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나쁜 면도 많지만 가격이 너무 쌀 때가 있죠. 뭐냐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관심이 가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투매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펀더멘털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한국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 사람 만난 중에서 주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1%도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익사이딩 마켓이죠. 너무너무 좋은 시장이죠. 다만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친근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주식 투자를 되게 좋아해야 되고 대신 이제 사람들이 과일을 끊고 주식 투자하는 시대가 와야 되고 이렇게 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제발 좀 사교육비 끊어라. 그 돈으로 투자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다음에 돈이 많이 생기면 뭐가 되죠? 결혼하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또 뭐 하고 싶어죠? 애를 낳고 싶어하죠. 제가 미국에 살던 동네가 유태인 동네예요. 저희 집만 빼놓고 전부 유태인이었어요. 근데 다 5명, 6명씩 애가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 둘째 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끝나면 없어져요.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농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농구 코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잠들면 저녁에 데려가는 게 제 일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국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학원 보내잖아요. 그 아이는 절대 경제 동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그 아이는 항상 엄마가 돈을 대주는 사람. 그리고 노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거든요. 자본가 되는 공부가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시험 잘 봐서 취직시험 잘 봐서 남의 밑에 들어가서 평생 너는 노급적이고 월급쟁이로 살아라. 그거는 최악의 교육인 거죠. 금융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의 금융문명인데 특히 높은 계층이 누구냐? 엄마들이에요. 한국의 엄마들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 가면은요 한 사람은 얼굴 굳어 있어요. 남편이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끝까지 나는 저 말을 안 듣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변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부자로 만들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뭐를 갖게 되죠? 주식보다 먼저 돈을 가르치게 되죠. 돈을 중시하고 돈을 벌어보게 하고 미국의 부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해본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자라잖아요. 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고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평생 노동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교육비를 다 썼죠. 그러니까 엄마도 가난해지고 아빠도 가난해져. 그럼 애가 엄마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맨날 부담 주잖아요. 내가 너한테 과외비를 얼마 썼는데 너. 그러니까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결혼도 안 하죠. 2년하고 살죠. 한국도 2년 문제가 되죠.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릴레이션십이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 다음에 나는 왜 돈이 없을까? 그러니까 사회를 비탄하게 하고 또 방송국에서 또 불쾌지죠. 너 괜찮아. 너 가난해도 괜찮아. 거짓말하죠. 힐링 프로그램이 생겨요. 너 돈 없으니까 괜찮아. 다 거짓말인 거 신세들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되고 사회는 점점 그렇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애도 안 낳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돈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어렸을 때 돈을 갖고 유태인은 13살 때 아미치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해요. 13살부터 성인식을 하죠. 13살 때 뭐를 갖고 오죠? 시계하고 돈을 갖고 갑니다. 친척들이. 시계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라. 두 번째, 돈을 중요시 여기라. 이거 돈으로 너 준비해야 된다. 13살부터 투자하죠. 한국은 30살 때까지 돈을 투자할 줄 몰라요. 50살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 나라는 힘들어요. 얘도 안 낳게 되고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더 나빠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달려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부자로 키울 거냐, 아니 노동자로 키울 거냐. 여러분들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끊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교육 부서서 공부 잘하는 거는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애가 부자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시험만 보려고 하거든요. 공무원 시험, 취직 시험, 절대로 부자가 안 되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취직 못할 걸 알아요. 슬픈 얘기인데. 아니 좋은 거죠. 좋은 얘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매일 가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스타벅스는 그 부부가 회사에서 동시에 행복을 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월급쟁이 됐겠죠. 잘렸기 때문에 그게 그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 애가 취직 안 되는 거는 사실은 블레싱이에요. 공부 못하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빼놓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시험 하나만 잘 보는 거예요. 아무런 창의성이 없어요. 미국, 일본 경제를 망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동경제도 나온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경직돼. 아무런 창의성이 없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 그나마도 한국은 낫죠. 한국은 그래도 여러 가지 창의적인 기업이 많죠. 네이버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일본에 그런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소니 죽어가는 기업이죠. 마쓰시다 다 자동차 몇 개 있죠. 시가총액 얼마 안 되죠. 일본이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창의적인 기업이 나오려고 하면 엉뚱한 애가 많아야 되죠. 근데 그런 엉뚱한 애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놀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교육이 만국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인구 문제도 해결되고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경제력도 좋아지고 창의성도 높아지고 친구들이 어떻게 되죠? 한국 친구들이 창업을 해야 돼요. 미국은 창업을 하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창업하는 회사예요. 근데 한국은 뭐라고 가르치죠? 옆에 애를 무찌르라고 가르치잖아요. 야, 수능시험 쟤는 몇 점 받은 너를 왜 이러면서 이게 한국을 죽이는 거죠. 창의성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우리 경제력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라 이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공부 못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육체적으로 행복한 게 훨씬 중요하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아이들을 혹사시킨 아이가 사회로 나왔을 때 그 사회에 해가 될까요? 덕이 될까요? 행복하지 않은 애가 양산되는데 행복할 거야 안 해요? 지금의 한국의 지금 현상이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 잘못된 거에 우리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 시스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잘못된 부모님의 금융 문맹이 대한민국 지금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을 거꾸로 가려면 정말 과감해야 된다. 자동차 파셔야 되고 가는 길에 다 파셔야 돼요. 그 우리 조니 대표님은 학원 연합회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1등으로 등극하시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식학원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옆집이 시키는데 내가 안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괜히 왕따 당하지 않을까. 뭔가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기회들이 줄어들면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왕따를 안 당하잖아요. 어른 됐을 때 왕따 당해요. 그런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 왕따 안 당했는데 그 아이가 40살 되고 50살 됐을 때 가난해봐요. 얼마나 고시당합니까? 그때가 진짜 왕따인 거예요. 조금 길게 보세요. 우리 애가 돈이 없었을 때 내가 나이가 60세고 70세였는데 우리 애가 30살, 40살 됐는데 우리 애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고 그러면 그때 왕따는 무서운 왕따예요. 만나주질 않아요, 친구들이. 지금 그 학원 가는 난 학원 안 갈래 이걸로 주식 투자할 때 너무너무 걔는 그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남하고 다른 거를 남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옆집 애가 공부 잘한다? 아 그럼 쟤는 가난하게 되겠구나. 우리 애는 부자가 되니까 공부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일이 쉽죠. 공부 못하면 감사하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책을 뺏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정말로. 근데 애가 정말로 공부가 좋아하고 공부가 내 그 취미다 그러면 걔는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부자 될 확률은 50%잖아요. 공부 잘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1%도 안 돼요. 공부 싫은 애한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라고 하는 거는 걔한테 지옥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건 훨씬 쉽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공부하는 거를 때문에 모은 돈을 다 거기다 써버리고 걔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고 그럼 미래가 없잖아요. 그게 더 비참한 거 아닌가요?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 맞는 말씀인데 네. 사실 거기 따르기에는 정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용기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냐면 부자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거가 축복이에요. 아니 정말로요. 주위에 보세요. 공부 잘하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부자 있는 경우 있나? 없어요. 공무원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있다가 잘리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지금 제 나이보다 조금 많은데 제 친구들 저도 연대 경제학과 다녔잖아요. 또 공부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왜 너 돈이 없니? 다 똑같은 데서 해요. 애들한테 다 쓴 거예요. 아이들 다 쓴 거예요. 제 친구들 유학 보냈어요. 너 돈 얼마 썼니? 한 애가 둘인데 1년에 1억씩 썼어. 그럼 2억씩을 매일 미국에다 갖다 붙였다고? 너 미쳤구나. 10년 동안 하니까 얼마에 20억이잖아요. 근데 걔가 취직해서 월급이 얼마죠? 200만 원, 300만 원 받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걔한테 2억씩 왜 썼니? 본인이 지금 내가 미쳤었나 봐. 왜냐? 옆집 따라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다시 하는 사람은 그 돈이면 애한테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될까요? 그럼 그 아이가 취직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간단하죠? 제가 무슨 그 엄청난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왜냐하면 일본 닮아가서 그래요. 일본은 무조건 옆집을 따라가요. 옆집이 지옥 가도 따라가요. 근데 한국이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옆집 애가 공부 못할까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노후자가 다 끌어다가 과외선생 갖다 주는 거죠. 근데 과외선생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그 우리 애가 서울대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서울대 가지도 못하지만 간다고 해도 월급이 얼마 받죠? 그러니까 그게 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정말 모순적인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거와 자기가 믿는 거와 정반대의 라이프를 사는 겁니다.